1920년대 미국은 광란의 20년대라 불리며 전례 없는 경제 호황을 누렸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유럽에 막대한 피해를 안겼지만 미국에게는 전쟁 물자 판매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유럽 전역이 폐허 속에서 재건을 위해 몸부림칠 때 미국은 제조업의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헨리 포드의 모델 T 자동차는 대량 생산 시스템의 상징이었고 라디오, 냉장고 등 새로운 가전제품의 등장은 미국인의 삶을 혁신했습니다. 도시는 화려한 파티와 재즈 음악으로 넘쳐났고 사람들은 영원할 것만 같은 번영에 취해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사람들은 너도 나도 주식 투자에 뛰어들며 부자가 될 꿈을 꾸었습니다. 거리에는 최신 유행의 옷을 입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경제 지표는 끝없이 상승하는 그래프를 보여주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거품 속에서 조용히 소외되는 그림자도 존재했습니다. 도시의 번영 뒤편에는 농촌의 비극이 숨어 있었습니다. 전쟁 특수로 폭증했던 농산물 수요가 전쟁 후 줄어들면서 가격이 폭락했고 많은 농민들이 막대한 부채에 허덕였습니다. 이는 마치 현재 한국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지방 소멸 위기가 연상되는 대목입니다. 도시와 지방의 격차가 심화되고 경제적 불균형이 커지면서 사회는 서서히 균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는 불안정한 토대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이러한 불균형을 애써 외면하며 낙관적인 미래만을 꿈꿨습니다. 이 시기는 번영의 이면을 간과한 채 과도한 낙관론에 젖어든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1920년대의 번영은 상당 부분 빛 위에 쌓아 올려진 모래성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할부 시스템의 편리함에 매료되어 감당 못할 물건들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가전제품 등 고가의 상품들을 당장 현금이 없어도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일단 사고 나중에 갚으면 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나갔고 이는 과도한 소비를 부추겼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식시장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주식 투자에 대한 열풍에 휩싸여 있었고 심지어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마진 대출이 성행했습니다. 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사람들의 눈을 가렸고 빚을 내서라도 주식시장에 뛰어들면 손쉽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대출과 투자는 금융 시스템의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했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은 100년 전 미국과 놀랍도록 흡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1900조 원을 넘어섰고 이는 GDP 대비 100% 이상을 차지하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과거 영끌과 비투 열풍은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궜고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담보로 과도한 빚을 냈습니다. 집값과 주가가 끝없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젊은 세대들까지도 빚을 내어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손쉽게 제공했고 사람들은 이러한 대출을 통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1920년대 미국의 모습과 대자비처럼 겹쳐 보입니다. 무분별한 빚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경고의 메시지는 더욱 커집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성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구조물과 같습니다. 끝없이 오를 것만 같았던 주식시장은 1929년 10월 29일 이른바 검은 화요일에 처참하게 붕괴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혼란에 휩싸였고 주가는 순식간에 폭락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부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전화는 불통이었고 투자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전광판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재산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가 폭락은 금융 시스템 전체의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주식 담보 대출을 해준 은행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이에 대한 불안감은 뱅크런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은행으로 달려가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은행 문이 닫히고 사람들의 저축은 물론 기업의 자산까지 증발하면서 경제는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대공황은 단순한 경제 위기를 넘어 사회 전체를 파괴하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기업들이 도산하면서 실업률은 무려 25%까지 치솟았습니다. 거리에 실업자들이 넘쳐났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를 헤매었습니다. 굶주림은 일상이 되었고 학교에서는 영양실조로 학생들이 기절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사회에서 출산율과 결혼율은 급감했고 절망감과 사회적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음식을 구걸하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일이 흔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행복과 번영의 상징이었던 1920년대는 순식간에 암흑의 시대로 변모했습니다. 이 시기는 과도한 낙관주의와 무분별한 투기가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미국의 희망의 빛을 제시한 것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1933년 취임 연설에서 그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고 선언하며 국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의 참상을 극복하기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뉴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뉴딜 정책은 단순한 경기 부양책을 넘어선 사회 전반의 시스템 정비를 목표로 했습니다. 가장 시급했던 것은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해 도로, 댐, 교량 등을 건설하며 수많은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테네시강 유역 개발 사업 TVA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들은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가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또한 뉴딜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SEC 증권거래위원회를 설립하여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은행 파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여 예금자들의 예금을 보장함으로써 뱅크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금융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뉴딜 정책은 비록 대공황을 완전히 종식시키지는 못했지만 국가가 경제 위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는 정부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뉴딜 정책을 통해 미국은 서서히 대공황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의 대공황과 2025년 현재 한국 경제의 유사점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과도한 낙관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1920년대 미국인들은 경제 호황이 영원할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주식은 무조건 오른다는 생각이 만연했고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인 기대감에 기반한 투기가 판을 쳤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낙관주의는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비정상적인 경제 거품을 키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에만 집중한 채 잠재된 위험을 간과했고 결국 거품이 꺼지면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역시 과거의 과도한 낙관주의와 유사한 징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정 자산 시장에 대한 묻지마 투자 분위기가 형성되거나 이것만 잡으면 인생 역전이라는 식의 환상이 팽배해질 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경제는 끊임없이 순환하며 영원히 오르기만 하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낙관주의는 현실을 왜곡하고 합리적인 리스크 평가를 방해합니다.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주변의 분위기나 막연한 기대를 따르기보다는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무조건 오를 거야라는 말은 가장 위험한 유혹이며 스스로 시장의 거품을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과도한 낙관주의가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잊지 않고 항상 현실적인 시각과 비판적인 사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시장의 흐름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부채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1920년대 미국 대공황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과도한 부채였습니다. 개인들은 할부 시스템을 통해 소득 수준을 넘어서는 소비를 했고 주식시장에서는 마진 대출을 통해 감당 못할 수준의 투기를 일삼았습니다. 기업들 또한 과도한 투자를 위해 빚을 끌어다 썼고 은행들은 이러한 대출을 무분별하게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 시스템 전체가 빚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이 거대한 부채의 성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가 폭락이라는 충격이 가해지자 사람들은 빚을 갚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은행의 부실로 이어져 연쇄적인 파산을 초래했습니다. 2026년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어섰다는 것은 국가 경제 전체가 빚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에 영끌 대출을 받은 가구들, 투자 수익을 노리고 비투에 나선 개인들은 금리 인상이나 자산 가치 하락과 같은 작은 충격에도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부채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생산적인 투자에 활용될 때는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만 과도한 소비나 투기로 이어질 경우 개인과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 수준과 상환 능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부채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무리한 빚은 작은 경제적 충격에도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빚을 통해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대중의 과열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1920년대 대공황 직전 주식시장은 비이성적인 과열 상태였습니다. 평범한 시민들까지도 너도 나도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고 심지어 주식 관련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택시 운전사도 구두 닦기도 주식 정보를 공유하고 투자 조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풍경이었습니다. 모두가 투자 전문가가 되었을 때가 위기의 신호라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현상은 시장이 합리성을 잃고 투기적인 광기에 휩싸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대중의 과열은 집단 최면과 같아서 비이성적인 판단을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결국 시장의 거품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2026년 한국 경제 상황에서도 이와 유사한 징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정 자산 시장이 급등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투자 방법을 논의하며 자신도 전문가인 양 행동합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낙관적인 전망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식의 조급함이 사람들을 투기로 내몰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중의 과열은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고 군중 심리에 휩쓸려 맹목적인 투자를 감행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중의 과열에 휩쓸리지 않고 항상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남들이 모두 뛰어든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투자가 아닐 수 있으며 오히려 그러한 시기가 가장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정보를 분석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며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중의 함성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냉철하게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 교훈은 역사는 반복된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1920년대 미국의 대공황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경제 위기 중 하나였지만 그 이후에도 유사한 형태의 경제 위기들은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크고 작은 위기들은 모두 과도한 낙관주의, 무분별한 부채, 그리고 대중의 과열이라는 공통된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과거의 실수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과거의 교훈을 망각하고 이번에는 다를 거야라는 착각 속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6년 현재 한국 경제가 100년 전 미국 대공황 직전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경고는 단순히 위협이 아닌 우리에게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여 경제 위기의 원인과 전개 과정을 이해하고 과거의 실패를 통해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과도한 낙관주의를 경계하고 합리적인 부채 관리를 통해 개인과 가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대중의 과열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과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동일한 답을 주지는 않지만 항상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의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이 질문에 현명하게 답하고 행동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 개인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필수적인 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가 주는 교훈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